결국에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이후에 우리가 대응한 것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란 말이죠. 네. 그랬더니 북한이 우리 그러면 안 해. 우리 다 그럼 다 하지 말자. 그래 뭐 바다, 뭐 당연히 하늘 예상된 반응이야. 그래요. 예. 예상하셨어요? 그 일부 조항 무력한 말이 안 된다. 아니 내가 어제 저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도 얘기했고 예.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했고. 네. 아니 그거 하면은 잘 됐다 다 없애자 이렇게 나오지. 어떻게 부분적인 그게 되냐? 공중 정찰만 하겠다. 우리가 좋은 것만 저 무력화하고 나머지는 놔두겠다. 그런 게 어딨냐? 합의서에. 응? 그런 게 어딨냐? 네. 그러면은 저기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재산이 남았거든. 분할이 덜 됐거든. 그래서 사흘은 이혼한 걸로 하고 나머지 나흘은 와서 살게. 그동안에 돈 좀 써야 되겠어. 아니 찢어지면 찢어지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네. 부분적으로 무력화하겠다? 그 말이 되냐?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저기 이게 무력화되면은 연쇄적으로 네. 그 2018년에 4.27 판문점 합의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거다 가짜 평화라는 거 아니요? 나비 효과처럼 가짜 하겠네. 평화라는 거고 무장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게 이 정부의 기본 노선이지 규범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규범은 필요 없대요. 그거는 우리 안보의 발목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북한이 뭐 3,000번을 위반해서 이제는 그거 무력화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저기 200만 번을 남북 쌍방이 위반한 정전협정은 왜 없애자 소리를 안 할까? 그거는 뭐 위반으로 따지자면은 몇백 배, 몇천 배인데? 네. 그거 비무장지대 놔두니까 괜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네. 이것도 우리 발목을 없애자. 잡는 건데 왜 이걸 없애자 소리는 안 하시나?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정한 비행 금지 구역만 준수하겠다. 네. 그 저기 남북 합의서의 비행 금지 구역은 깨고 유엔 사령부가 그 남북 군사 분계선에서 5km 범위 내 비행 금지 구역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거는 준수하겠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안보에 그러면은 방해되는 걸림돌 아니야? 이왕 할 거 그것도 없애고 우리가 다 들여다보겠다. 그렇지. 우리 안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네. 나와야 되는데 9.19 군사합의만 그러니까. 일부 효력 정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게 가짜 평화라서 다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시 대북 확성기 등장하고요. 전단 살포 심의전 이제 그거 못 보내고. 맞고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 잊어서 그렇지 그때 적경 지역 주민들 생지옥에서 살았어요. 그때 막 주민들이 이 대북 전단 보내는 거 막기 위해서 나와 있고 막 그랬었어요. 뭐 생존권 경운기 타고 때문에. 다니면서 단속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NLL 서북해역에서 이제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이제 주민들에 대한 네. 조업 통제가 들어간다고. 그렇네요. 네. 이제 조업 통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조업 시간을 단축하거든요.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허락해요. 그러면은 우리 어민들 피해인데. NLL이 문제가 아니라 조업 통제선을 못 넘어가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꽃게가 거기서 많이 잡히잖아요. 예, 연평도 그 통제되는 그 구역에서 많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확 줄어들겠지. 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기 백령도까지 가는데 인천항에서 페리오로 4시간이거든요. 네. 그게 왜 4시간이냐면 군사적 긴장 때문에요. 그런데 군사 합의서 체결하니까 조금 해안 쪽에 가까운 항로를 택하니까 3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하하. 이게 다시 4시간으로 늘어나. 아니, 이 체감하는 이런 불편함, 불이 이게 크다. 그리고 강화도에 여름에 휴가 가봐요. 네. 밤에 남북한 양쪽이 확성기를 틀어댄다고. 아이고,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주민들의 밤새 고통이. 그냥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틀어대. 야,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거 이제 앞으로 그게 하나씩 무너지고 제거되면서 이제 네.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연평도뿐만 아니라 적경 지역 모두 힘들어지겠네요라고 용사의 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있고
또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른바 국지전 위협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완충지 구역이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네. 비행 금지 구역, 그다음에 저 훈련 금지 구역, 평화 수역 이게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천안함, 연평도 네. 포격, 5번의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해에서. 그때 사람이 죽고 연평도 그렇죠. 주민들 수백 명이 인천으로 피난 왔는데 갈 데가 없어 찜질방에서 석 달 사셨잖아. 아이고. 어?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있었죠. 그걸 우리가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별로 생각 안 해봤었는데 네.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위험에. 이제 대만 해협보다 한반도가 더 위험해질 거예요. 아이고. 대만은 오히려 안정되고 한반도는 오히려 오히려. 긴장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네. 이런 것들 엄청난 안보 비용과 삶의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평화가 민생입니다. 평화가 민생이다. 최고의 복지는 평화예요. 모든 건 평화 위에서 민생도 있고 복지도 있고 성장도 있고 발전도 있는 거야. 그런데 왜 평화를 건드려? 왜 멀쩡한 군사협정을 건드리냐고. 북한이 3,000번 위반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포를 갱도 안에 놓은 거를 습기가 차니까 밖에 나와 말리고 정비하다 보니면 보이죠? 갱도가 개방이 되면 요 한 건 두 건 다 위반으로 하니 3,600건이 나온 건데. 예, 그 뭐예요?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군사 합의서가 그래 사문화됐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성공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정상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대로 뭐 깰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비록 위반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남북한 역사에 비춰 또 이 적대 국가 사이에서 이 정도로 규범이 유지됐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예요. 이게 왜 사문화됐다는 거야? 그런데 북한이 자꾸 위반을 해가지고 사문화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마약 사범이 우리 사회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약 금지법이 사문화된 겁니까? 범법자가 법을 어기면 법을 없애줍니까? 그렇지 않죠. 법을 어기는 횟수가 많아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법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게 상식이지. 네. 범법자가 많으니 이 법은 사문화된 법이라 가지고 없애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비유가 딱 맞는 것 같네요. 예. 아니 북한이 어겼으면 어떡해? 잘 지키게 만들어가지고 이 주변의 안정을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법을 어기니까 없애주자. 그런데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불감청이연정 고소원이다. 바라든 바다. 그러지 않아도 북한도 드론 많은데 우리가 지금 드론 띄우겠다고 일하는 건데 그 정찰용 드론. 예. 북한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북한 드론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그 하나 넘어와가지고 어땠어요? 그냥 꼼짝 못하고 당했잖아. 휘젓고 꼼짝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빈번할 수 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래요. 총선 앞둔 뭐 또 북풍 뭐 이런 게 좀 불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일각에서 나오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죠. 그거는 아마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대와 원한이 고조되고 긴장이 고조되면 위험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점차 안보 국가로가 나가는 건데 안보 국가라는 게 뭡니까? 안보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 국가, 통제 국가. 그다음에 이념적인 어떤 통제가 실시되는 민주주의 후퇴를 말하는 거거든. 그게 꼭 전쟁이 나고 안 나고 후전이 나고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선거에 아니라 어떤 영향을 줄진 몰라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야당의 위축,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제 그 자유의 제한, 이런 표현의 자유 제한, 검열, 이런 것들 또 군대 같은데 정신교육 강화될 거고. 그렇겠네. 우리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 시민의 공동체 그 퇴행이지 그러면 그게 뭐 좋은 겁니까? 그렇죠.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도 몰아내는 자들이 뭔 짓은 못 하겠어요.
야, 그렇네요.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할 건데. 네. 우리 사회가 경직되고 정말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고 네. 정부가 억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염려가 된다. 정말 이 나비 효과 같네요. 이 효력 정지 하나가 북한의 이런 반응도 나오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퇴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비 효과.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후에 그런 감당할 대책이 있냐? 없어요. 딱히 군사 합의서의 어떤 그 순기능. 네. 이 군사 합의서는요. 정전 협정을 빼고 나면은 남북한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군비 통제 규범이고 엄연히 그 살아있는 협정이자 네. 우리의 평화의 자산입니다. 이거를 멀쩡한 협정을 깨는 자들이 무슨 평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정찰위성을 발사한 거 물론 ICBM 기술이 이제 똑같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뭐 UN 결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와가지고 9.19 군사 아니 그러니까 일부 효력 핑계가 정지한다? 이걸 무력화하는 핑계가 왜 또 북한 정찰 위성이야? 그게 맞나요? 정찰 위성하고 이 저기 재래식 무기의 전술적 단위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9.19 합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갖다 붙여도 하도 엉뚱하게 갖다 붙이니까. 예. 나 참 이게 아주 웃기는 노릇인데. 그런데 이 부분도 석연치가 않아요. 네. 올해 북한이 3월과 8월에 정찰 위성을 2번 발사했는데 실패했어요. 5월, 8월. 예. 네. 그런데 8월에 서해에 잔해물이 떨어졌다고. 그걸 우리 해군이 수거했다고. 네. 그래서 그 잔해물을 정밀 분석을 하고 뭐라 그랬냐. 북한의 그 위성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해상도가 3m다. 이게 뭔 뜻이냐? 3m. 영상을 찍으면 예. 해상도가 3m가 점 하나로 표시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정확도가- 뭐가 찍혀봤자 뭔지를 몰라. 그렇죠. 파악할 수가 없죠. 미국의 첨단 정찰 위성의 해상도가 5cm 내지 6cm예요. 그러니까 이 컵 하나에 예. 5cm, 6cm 되는 그 원이 한 2, 30개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 컵의 요 원의 그 범위에 20개 적어도 픽셀은 네. 픽셀이. 확보하는 거거든요. 2, 정확하네요. 30개의 예. 픽셀은. 그러면 이게 컵이란 줄 아는 거지. 음. 제가 뭘 들었는데 저게 삽인지 꽃갱인지 아는 거지. 예. 5cm, 6cm, 센치 대내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정밀하네요. 미국의 군사 정찰 위성은 네. 이건 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흥미 있는 얘기일 건데 이 지구 500 내지 600km라는 저궤도에서 비행을 한다고요. 네. 저궤도 비행은 속도가 빨라야 돼. 그래서 자체 엔진 기능도 있다고. 그런데 얘는 쭉 가다가 한반도를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지구를 돌면서 한반도 상공에서 고도가 쭉 낮아져. 속도를 높이면서. 그래요? 그래서 쭉 낮아져서 예. 빨리빨리 사진 찍고 예. 그리고 또 쑥 지나가서 저쪽으로 갔을 땐 고도를 높여서 오호. 지구를 적은 에너지로 천천히 돌다가 또 돌고. 또 돌아와서 고도가 푹 낮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정밀하게 센티미터 단위로 번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미국의 정찰 위성이. 그런데 이게 3m급이면은 이 컵 하나가 아니라 3m가 한 점이 픽셀 하나니까.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군사적 효용이 없고 가치가 없다. 네. 이게 8월에 그것에 대한 기술 분석 평가 결과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쏠 때는 갑자기 심각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석 달도 안 되는 상황 안에 네. 말이 이렇게 180도가 바뀌어? 그럼 옛날에 8월에 평가한 건 뭐야? 그렇네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앞뒤가 안 맞다. 이 군인들이 양심이 없어 그래. 정치권 눈치 보다가 이렇게 소신을 꺾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그 사이에 장군 인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대장급 전원 물갈이. 네. 문재인 정부에서 3스타 이상 진급자들 전원 퇴진. 이러니까 이제 바른 말 할 놈이 없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장군들이 싹 깔렸다니까. 주요 지휘자들이. 그러니까 예전의 장교들은 문재인 정부에 부역한 좌파 장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린 제대로 했다. 이런 말이요. 이런 말도고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제 얼마나 국가 안보를 말아먹는가 잘 보라고. 애초에 2018년에 그 9.19 군사합의를 체결할 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그때 합참이 이거에 대해 군사적인 평가를 다 했어요. 그랬겠죠. 그때 철저하게 했겠죠. 이 합의에서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운영하더라도 네.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수단이 많기 때문에 군사 대비에는 문제가 없다. 그게 당시 군의 판단이었지. 그 판단을 미리 구해 놓고 협상을 해서 이 그랬겠죠. 군사 합의서가 예. 나온 건데 그때는 그런 평가를 잘못했을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길게 따질 거 없어. 네. 그러면 논쟁이 되고 쟤들이 그때 우리 정당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요. 그러지 말고 그냥 계급장 떼고 군복 벗겨 다 집에 보내. 간단하게 해. 언론도 그래. 뭔 장악을 해. 팔아버려. MBC, YTN 팔아버려. 전략이 바뀌잖아. 연합뉴스 TV도 지금 난리던데. 연합뉴스도 팔아버려. 치워버려. 군 인사를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새로운 장군들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뭐 제대로 평가할 것도 없이 뭐 지장이 있다 그럼 지장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럼 비행 금지니까 금지된 만큼 지장이 있는 건데 그거는 그걸 당연하다. 다른 수단으로 보완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건데 굳이 지장이 있다 요 얘기만 해버리면 그럼 얼마든지 합리화되지. 그러니까 5년 전에 정밀하게 판단해가지고 내놨던 그 결과와 지금 또 얘기가 다르니까 좀 의아한데 인사 얘기를 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보내니까 이제 말할 놈이 없지. 이해가 되네요. 거기에다가 지금 내가 합참 의장 차장이 네. 합동작전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지적하셨어요. 전문성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하다가 막상 천안함 연평도 같은 사건 터지면 실력이 드러날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한 저 실력 갖고는 되네요. 저 사람들 야구 경기라면은 저 5회를 못 채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선발 투수로 내보냈다가.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런 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발이나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인데 합참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5회도 못 채우는 그런 실력이라고 하면 이거 또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 잘랐기 때문에 네. 이제 구원 투수 내보낼 사람도 없어. 구원 투수 김종대 구원 투수 김종대. 아니 뭐 시켜줘야지. 그리고 뭐 나는 민간인이고. 근데 구원 투수도 없어 지금 다 잘랐어요. 쓸만한 놈은 다 잘랐다고 보면 돼요. 합참 그러니까 합참 의장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존재예요. 자기가 직접 악기는 연주 못해도 돼. 지휘자니까. 그러나 각 되죠. 악기의 특성, 그렇죠. 특성과 어떤 소리 내는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하모니를 알고 그것에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를 지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네. 지금 의장 차장은 예를 들면은 바이올린 키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된 거야. 그러면 지가 했던 건 알아. 그렇죠. 자기 분야는 알겠죠. 알죠. 한 명은 해군 작전사령관 하다가 온 사람이고 그것도 하다 말고 왔어.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차장은 방첩사령관 하다 왔고. 작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들 아주 최약체입니다 지금. 아주 이 팀이 저 청문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골려먹기 딱 좋은 대상 타겟이다. 아니 합참의장 후보자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결론이 안 났어요. 안 났지만 주식하고 골프하고 주식 골프는 잘하지. 그거는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하죠. 열심히 하니까 잘할 것 같은데 작전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셔서 너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는 거는 저 대통령이 지 충성심에는 이쁜 놈들 해병 1사단장 보호하는 거 보세요. 끝까지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끝까지 보호하고 있네. 천벌을 받을 겁니다. 천벌을 받을 거다. 지금 JY님 아마 영국 런던에서 보시는 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절망적이네요라고 댓글 주셨고요. 카이님이 절망적이다 또 똑같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별일 없기만을 바랄 뿐이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없으면은 이런 얘기는 다 잠복된 대로 그렇죠. 지나가.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런 거는 실전에 터졌을 때, 그때 드러날 문제들이지 평소에는 안 보여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돼.
뭐 주식하고 골프하고 뭐 그러겠죠. 예. 지금 평시라고 생각하고. 예. 근데 일이 터지면은 실력이 드러난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함 연평도 이런 사건들 많이 겪어봤고 네. 또 군사분계선 그 DMZ 탄에서 목함질의 사건도 겪었고 또 저기 북한이 그 풍선에 사격을 하다는 대북전단 아, 예. 이런 것도 겪어봤고 그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그건 그거대로 또 넘어가고 극복은 했는데 네. 문제는 그때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는 거.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망하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아. 그러나 엄청난 비용, 누군가의 피와 희생이 따른다는 아이고.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걱정입니다. 아유,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딱 정리가 되는데